안녕하세요. 텍스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지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8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세법상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법상 의료 목적 인출이란 본인을 위한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란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인한 치료, 파산, 회생 절차, 연금 사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이 필요해 인출하는 것이므로 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연금 수령으로 인정해 줌과 동시에 무조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연금 수령이란 연금 수령 요건인 나이, 가입기간, 수령 한도 등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연금 수령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퇴직금은 원래도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퇴직금 관점에선 연금 수령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분리과세의 큰 핵심은 바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입니다. 연 1,20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3.3에서 5.5%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 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사유마다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그 요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상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본인을 위한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 외에 가족의 의료비를 위한 인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면 인출 한도에 제한 없이 전부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고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다음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의 사망, 파산 회생 절차 신청, 연금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유들은 수령 한도 등의 별도의 제한이 없이 전액 모두 인출하더라도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고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유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사유 확인일이라 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신문, 사망진단서, 법원 결정문 등의 증빙 자료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해외 이주입니다. 해외 이주의 특이점은 퇴직금의 경우 특정 요건에 한하여 연금 수령으로 인정한다는 점인데요. 연금 계좌에 해당 퇴직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 이주 사유로 인출해야만 연금 수령으로 인정합니다. 즉, 퇴직을 하자마자 이민을 사유로 인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 등의 증빙 자료를 통해서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이나 입원 치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라 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요양 사유도 포함되는데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을 말하며 100만 원이라는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재난으로 인한 입원 치료는 가입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요양과 입원 치료의 경우 인출 한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에 나열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합계와 가입자의 휴직, 휴일 월수에 150만 원을 곱한 금액, 거기에 추가적으로 200만 원을 더한 금액까지만 한도가 인정됩니다. 해당 사유는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로 확인하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도 갖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금 계좌에서 순서대로 인출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1순위로 당연히 과세 제외됩니다. 2순위로 인출되는 퇴직금은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아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게 됩니다. 즉 30% 감면을 받는 것이죠.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일어난 인출이라면 40% 감면을 받게 되겠죠. 이 퇴직금 제어는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순위로 인출되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무조건 연금으로 인정받아 3.3에서 5.5%로 원천 징수되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1,200만 원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저율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만 54세의 고객이 연금 개시 전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1억 있는데 이 금액은 인출 시 과세 제외될 것입니다. 퇴직금 1억에 대한 이연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소득세의 70%인 700만 원만 과세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합인 1억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되며 5.5%를 적용받아 550만 원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무조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고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3.3에서 5.5% 세율로 분리과세 종결될 수 있으니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사유별로 연금 수령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도 인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